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언어라는 걸 어떻게 배우는지 본질적으로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영어책 저자 아우레오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해왔죠. 요즘은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도 한다네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글귀를 미니홈피에 써놨었는데 그걸 친구가 보고 스펠링이 틀렸다고 놀림을 당했어요. 그 친구가 제 첫 여자친구의 베프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렸는지 저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호주에 갔을 땐 아파트 주민 중에 마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해줘서 갔어요. 근데 호주 남자 특유의 입도 제대로 벌리지 않고 한 톤으로 줄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몰라요. 호주인 부부가 있고 제가 있는데 이렇게 셋이서 밥을 먹는데 제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정말 난처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내가 못 알아들을 걸 알고 그렇게 말한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가 외국인한테 한글로 유창하게 말하면 상대가 못 알아들을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2, 4년 차가 되었을 때 점점 마티니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변 환경이 모두 영어를 썼지만 그럼에도 혼자서 어떤 노력들을 했기에 영어가 들릴 수 있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는 매일같이 영어를 듣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와 표현을 정확히는 몰라도 돼요. 그냥 매일 들으시면 돼요. 그 내용이 좋아야 계속 들을 수 있겠죠? 저는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없는 호주에 혼자 가서 거의 항상 저녁을 혼자 먹었는데 그럴 때 저의 컴패니언, 동반자가 되어준 존재가 영국의 탑겨예요. 3명의 친구가 나와서 바보같이 노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차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합격 횟수가 꽤 되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어요. 그걸 다 봤을 때쯤 거기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던 말들이 정확히 들리더라고요. 어떤 TV 시리즈, 드라마를 TV 시리즈라 그래요. 이거를 watch, 이렇게 주의 깊게 계속 보는 거 watch해도 괜찮고 또 머리를 쓰지 않는 그런 육체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라디오처럼 들어도 좋아요. 저는 미술 작업을 할 때 영국과 호주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해요.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에 언어 습득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우리말을 어떻게 배웠나요? 우리는 아기였을 때 주변에서 들리는 언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흉내내면서 언어를 습득했어요. 그걸 영어로 미미킹이라고 하죠. 인간에게 청각은 그렇게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가장 최초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처음부터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감각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청각이. 그래서 언어는 이렇게 듣기로, 청각으로 습득하는 능력이에요. 밑줄. 언어는 듣기로 습득하는 능력이에요. 자,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말을 알아듣고 할 줄은 알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도 들음으로써 습득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언어를 들음으로 습득할 수 있는 직관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이 직관을 사용해서 영어 습득을 도와주기 때문에 영어책의 카피가 마법사의 책이에요. 마법은 이렇게 짠 하면 짠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직관이라는 능력이 알아서 습득을 해주기 때문에 마법사의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책을 매일 낭독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도 정말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두 번째도 그건 바로 뭘까요? 그건 바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요리를 해봐야 되죠. 서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다에 나가서 서핑을 해봐야죠.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봐야 되죠. 이런 육체적인 운동들은 많이 할수록 더 잘하게 돼요. 언어도 똑같아요. 언어는 육체적인 운동이에요.
우리의 발음 근육과 뇌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말을 많이 해볼수록 말을 잘하게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공부하면 말을 하는 건 가르치지 않아요. 언어는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직관인데 이성과 논리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독해나하고 있죠. 단어를 달달 외우는 게 영어를 잘하게 되는 길이라고 미련하게 생각해요. 단어를 외우는 게 왜 쓸데없는 짓인지는 영어책 서문에 제가 써놨어요. 자, 그러면 말하기 연습을 어떻게 나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느냐?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첫 번째로 영어를 듣거나 영어로 된 영화나 컨텐츠를 보시면서 들으신 영어를 자, 밑줄 따라 말해보세요. 들으신 영어를 따라 말해보세요.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소리만 흉내내어 말하시면 돼요. 우리가 최초의 언어를 배울 때 그 소리를 흉내내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최초로 배운 언어가 뭐죠? 엄마, 아빠예요. 영어도 똑같아요. mom, papa.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만 흉내내어 따라 말해보세요. 자, 두 번째로 영어책을 낭독하세요. 이 책에도 되고 다른 영어책에도 돼요. 뭐 해리포터나 그런 거를 이렇게 소리내어 읽으세요. 소리를 내어 말하는 거. 이게 키포인트예요. 낭독은 엄청난 단축키예요. 낭독을 하면 읽기와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자,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단축키예요. 낭독을 하면 내 근육을 영어 발음 체계로 운동하기 때문에 낭독을 많이 할수록 영어 발음이 자연스러워지고 잘 들리고 잘 말하게 돼요. 자, 두 가지 복습하자면 첫 번째가 영어를 듣거나 뭐 그런 컨텐츠를 보실 때 영어를 따라 말하기. 자, 따라 말하기고, 자, 두 번째는 영어책을 낭독하기. 이 두 가지가 말하기 연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비법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혼자 집에서 영어를 습득하는 법, 마지막 방법인데 제가 호주에 간 첫 해에 갑자기 모든 수업을 다 현지인이 영어로 하는 그런 학교에 갔는데요. 호주 학교에서도 영어 시간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어 시간에 문학 작품으로 수업을 하듯이 영문화의 영어 시간에도 영문학 작품으로 수업을 해요. 그 문학 작품에 대해 배우고 그에 대해 글을 써내면서 그 글에 대해 점수를 받는데요. 저도 좀 놀랐는데 반 학생들 대부분이 뭐 D도 아니고 C 이하로 받았어요. 이게 점수 체계가 HD, High Distinction 있고 Distinction D가 있고 Credit C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 혼자만 최고 점수인 HD를 받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C 이하고. 이럴 수 있었던 비결은 저의 아파트 이웃이었던 마가렛이 며칠에 한 번씩 제 글을, 자, 이게 세 번째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제 글을 첨삭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첨삭을 영어로 correction이라 그래요. correction. 제가 쓴 글을 보고 그거를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건 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뉘앙스가 여기에 맞고 표현이 좋고 뭐 등등등. 이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첨삭을 받는 것. 이게 세 번째 비결입니다. 사실 언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연히 습득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서 마스터하기는 그건 불가능해요. 혼자서 했다고 자기는 영어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그건 착각이에요. 제가 영어 통역을 하러 가보면 통역하러 오신 분들 중에 한국식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영문화에 살아봐야만 아는 그런 문화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현지에 살아본 사람이에요. 자, 현지에 살아본 사람. 현지인도 있지만 또 현지에 살아본 한국인도 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현지인은 대부분 자기 상황밖에 몰라요. 자기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잘 몰라요. 근데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 그걸 다 겪어보고 또 한국 문화와 영국 문화를 둘 다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저의 제자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걸 다 이용해 봤는데 가장 많이 배웠을 때는 한국인 교포에게 영어를 배웠을 때 자기가 가장 도움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글을 쓰면 그 사람의 생각이 글에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틀리는 부분, 어색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글에다 드러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내 글을 보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게 언어를 습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첨삭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 선생님이 있으시면 글을 첨삭받아 보세요. 뭐 없으시거나 뭐 지금 선생님이 탐탁지 않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직 유튜브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봐드릴 수 있어요. 제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자막으로 밑에 써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혼자 집에서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영어책 저자 아우리오였고요. 영어책에도 언어 습득의 법칙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서로는 얼마 안 돼요. 3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의 언어 습득의 법칙이 정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실제 언어들이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이제 기후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영어를 빨리 잘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영어를 습득하실 수 있게 이 책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권을 하면은 뭐 이거 5권도 나오고 그 이상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전체를 다 샀을 때 가격이 많이 높아질 텐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보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었고 여백도 없이 굉장히 얇은 종이를 사용해서 한 권으로 만든 거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책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빨리 습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자, 첫 번째로 환경 만들기, 다른 말로 매일 듣기, 매일 영어를 듣기. 두 번째로 말하기 연습. 말하기 연습에는 흉내내기가 있고 낭독하기가 있어요. 말하기 연습. 또 세 번째로는 첨삭받기.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혼자 집에서도 영어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책 저자 아우리였습니다.